있는 궁창이 4.5에서 5.55km라고 그러는데 히말라야 산만 해도 뭐 8,700 몇 미터니까 이게 도대체 천공이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카라콜람산이 같은 경우 히말라야 산 전체가 지금 매년 0.9cm씩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변이 있을 당시에 두 개의 대륙판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은 파미르라든지 천산이 그 당시에는 그 가장 높았대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고, 여기 히말라야에서는 오히려 더 낮았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지구 대격변 때문에 이게 갑자기 올라간 거랍니다. 산이 이렇게 격변 때문에 이게 그 히말라야 산에서 그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그 히말라야 산이 갑자기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더 낮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산에 이제 천산을 부주산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게 그 하늘에 있던 천공을 수정 뭐 다리로 개가지고 이거를 받치고 있었답니다. 천공을. 그거를 받치고 있었던 다리랍니다. 이게요. 부지산이. 그래서 매우 낮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 하늘의 궁창이 지구에 가까이. 그래서 오히려 이 말이 이제 저는 이제 포톤벨트라는 이 책을 굉장히 의심했는데 이러한 기록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요게 포톤벨트를 이제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뽀록이 날 이야기니까 8,800m 이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이 있다는 거를 그걸 하면은 이게 금방 들통할 이야기인데 왜 4.5km나 5.5km 사이에 있었다고 써놨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쓰지를 않고 만약 이 사람이 상상력으로 썼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면 15km, 20km 밖에가 있었다 이렇게 쓸 거지 이렇게 써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4.5km에서 5.5km라고 이게 썼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오히려 진실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로느 기록 중에서 다른 기록들에 비해서 에어로느 기록을 믿는 이유는 에른군이 이 당시에 몇만 년 전에서 요 시기에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이 이렇게 여러 사람 이름으로 써 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사건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던 사건. 두 번째, 우리가 아라라사라는 지명이 세 군데나 있다는 것도, 이게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로구나. 각각 다른 곳에 이동을 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8104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BC 4000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써버린 게 지금 성서입니다. 성서에는 이거를 통합해서 하나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 해일이 일어난 사건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게 궁창이 무너져 갖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사건이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서 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리고 또 하나는 BC 8104년에 요 사건 때는 사람들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거의 전멸했고 실제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가지고 그런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데 BC 4000년경의 사건은 이렇지 않습니다. 요때 기록으로서는 전체 인구가 지구의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다고 기억이 나옵니다. 6천만 명이었는데 200만 명이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200만 명이 살아남았는데 왜 노아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느냐? 그러면은 노아가 그 당시에 레무리아 제국을 세우려고 했답니다. 노아가. 그래서 그런데 실패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패를 했다. 플레이아데스 사명이라는 책의 기록과 그 포톰벨트라는 책의 주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를 때 일어난 사건이로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BC 8104년에 일어났다고 그러고 여기 마지막 공사가 BC 4000년경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연도도 틀리고 여기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첫 번째,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는 세 종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인디아, 파키스탄 이쪽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세 번째는 히브리 인종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첫 번째는 중동지방, 수메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멕시코 중앙 올맹문화,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살아남았다. 이게 라마 제국과 중국의 중앙 서안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요 네 개의 문명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여기 구별하니까 5개의 문명이 되는 거죠, 지금. 5개의 문명이 구별이 되는데 사실은 서양의 모든 책들이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홍산 문명이 빠져 있어요, 지금. 홍산 문명이 엄청난 증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들을. 그런데 홍산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다 아무도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 원래 나온 책들이 정확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홍산 문명과 흑피옥 문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지금 무슨 책이냐면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책이 그 여인왕국이라는 책입니다. 다음번에 여인왕국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어나가지고 하늘 궁창이 무너진 사건이 BC 8104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서씨 족보 모양이에요. 옛날에 이 적재요. 적재요. 휘가 부해인데 호가 추경이란 사람이 한국의 제가 되어 BC 7900년경에 김효년에 나라를 세고 풍주 배곡이라는 데에서
나라를 세웠다. 근데 이제 원래 풍주라는 지명이 풍주 배곡이라는 데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고양시의 전후 고양시의 동생이거든요. 고시씨가 지금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이게 토트란 말입니다. 토트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고수거든요, 고수. 유호씨고. 유호씨인데, 요 고수고 유호씨인데, 요 양반이 부도지에서 요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유호씨가 지금 서남아시아 쪽으로 내려갔다고. 유호씨가 지금 내려갔고, 유호씨의 아들이 둘 있다고 나오죠. 하나는 순임금이고, 이제 그 중국 기록에 하나는 상이라는 인물인데, 상이 누구냐면은, 상이, 지금, 이게 근문에 보니까, 여기 부르예요, 부르. 상이 바로 부르예요. 부르고, 이 존재가 누구냐면은, 상이라는 인물이 부르면서, 이 존재가, 중력원이에요, 중력원. 네, 상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아들이 중력원이라는 게 전후 고양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어떤 기록에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BC 7900년경에 풍주 배곡에 도읍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풍주 배곡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요, 한반도에도 물론 풍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북에 지금 풍주라는 데가 있는데, 원래 풍주는 어디를 말하냐면, 풍주 배곡은 어디냐면 투르판을 말해요. 투르판. 신강성 투르판을 풍주라고 그럽니다. 여기를요. 여기는 이제 바람풍자를 써가지고 풍주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바람이 많은 도시라고 해서 바람풍자를 써갖고 풍주라고 그러는데, 여기 풍년풍자는 이게 콩깍지가 많이 달린 거를 말하거든요. 여기 콩깍지가 많이 달린 거를 이제 풍년풍자인데, 여기 풍주라고 쓰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옛날에 콩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짓던 곳이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쪽에서. 하여튼, 여기에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아프리카를 가는 거죠. 이집트를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집트에서 보면 세트가 어떻게 밀리냐면은 여기 상하 이집트가 있고 하하 이집트가 있어요. 그 하하 이집트가 있는데 여기 상하 이집트 세트가 쫓겨납니다. 여기서 그냥 쫓겨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갑니다. 이 이디오피아를 뭐라 하냐면 구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구스를 키시라고도 그러죠. 키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디오피아를 내갖고 홍해를 건너서 오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루트가 2000년경에 일어났지만은 이 대홍수 사건은 BC 8104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첫 번째 큰 홍수 사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600년에 이런 추기동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되어 있는데, 요 연도는 정확합니다, 지금. 요거를 그 수메르 점토판역이 해석하는 시친도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똑같습니다. BC 11,600년에 일어났다고 연도를 똑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친도 지금.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푸타는 환생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푸타는 최초로 시체의 입을 벌리는 의식을 고안하여 모든 장례식에서 사제들이 시체의 입을 벌려 영혼이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의식을 치르게 했다. 물론 영혼은 몸 밖으로 나와 다시 기억살증에 걸린 뒤 지구로 떨어지게 되지만 말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과 지금 똑같은 명적인 사실이 BC 6248년에 이 하늘의 존재들이 도메인 세력이
도메인 세력 3,000명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도메인 세력이, 그러니까 치우 세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치우가 황제 허운 세력한테 이게 아니 잡힌 세력, 이게 한번 이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모두 다 화성으로 강제로 이송됐어요. 화성으로 강제 이송되었다가 기억상실에 걸려, 전부 다 기억상실에 걸린 겁니다, 이게. 이 전제들이. 기억상실에 걸려, 전부 다 기억을 강제로 상실당해가지고 지금 환생해갖고 걸어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나중에 다시 오는데, 여기, 이 존재들이 나중에 BC 3000년경에 다시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히말라야든지 여기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자기가 잊어버린 이 존재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요게 아눈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쟁이 그 BC 4000년경에 그러한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훨씬 먼저 전쟁이 있었고 그 뒤로 이 전쟁 와중에서 6248년도에 이렇게 그 치유 세력이 전부 다 3000명이 치유 세력 3000명이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환인이거든요, 환인. 환인 세력이 잡히는 겁니다. 5965년도에 BC 5965년도에 그 도메인 세력이 다시 내려와요. 도메인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그 금성에 군사기지를 세우고, 그러니까 실제로 금성이 지구상의 금성이 아니라 밖에 있는 금성에 군사기지를 세워가지고 대항을 했다. 성경 기록에는 이게 대홍수 사건이 BC 2300년 정도로 이제까지 성경학자들이 BC 23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수메르 지역에 그 대홍수 때는 이렇게 그 밀려온 토사들이 쌓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그 흔적을 조사를 하면은 이걸 연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만큼 많은 홍수가 왔는지 이거를 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지역에 이제 BC 2300년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위로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BC 2300년경에서 BC 한 3000년경 사이에는 커다란 홍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홍수 흔적이 기껏해야지 1.7m, 1.8m 정도의 이게 그러니까 그 밀려온 토사층이 있었는데, 이 정도 층이라면은 평상시 좀 커다란 홍수가 있었다. 그냥 우기 때 큰 홍수가 좀 있었다. 그 정도 수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BC 3500년경에 이것을 10배 높인 17m 이상의 홍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서는 이 정도 높이로서는
높이의 퇴적물층의 높이로서는 노화홍수를 설명할 불가능합니다. 노화홍수라면은 적어도 노화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가 있으려면은 퇴적물의 높이, 이게 그 높이가 한 50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마치 BC 8104년에 엄청난 그 하늘 천공이 무너지는 사건과 그리고 BC 4000년경에 있었던 니비루가 통과하면서 일으켰던 해일, 엄청난 해일 사건을 두 개를 짬뽕시켜가지고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써져버린 책이라는 거죠. 이거를 또 하나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역사의 연속성에서 증명할 수 있는데 BC 7000년경까지 지금 홍산문명의 초기 발달은 BC 7000년경까지 올려잡을 수가 있는데 인더스 쪽뿐만 아니라 그 지금 수메르 문명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명들 이집트의 새로운 문명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의 발생 과정을 보면 다시 3500년경 보통 BC 3500년경에 매우 급속한 발달을 이루는 문명이 있는데 그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그렇게 연결된 문명이 BC 7000년경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만년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C 7000년경 사이, 요 사이에는 완벽한 문화의 공백기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완벽한 문화의 공백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만년 전에 그 해수면의 높이가 정확하게 지금 40m가 높아졌는데, 전체 해수면의 높이가 40m가 높아졌는데, 이거는 천공이 하늘에 있는 궁창이 무너졌다는 걸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 지구가 갑자기 따뜻해져 가지고 이게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게 해수면이 올라갔다. 근데 이건 티베트라든지 뭐 지금 현재 청해호수라든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금 호수들이 많습니다. 소금물 호수들이. 이런 호수들이 과거에 7.7배나 호수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가 아무리 오래전에 기록되었다 해도 3000년 전에 기록 그거 없는데 3000년 전부터 해가지고 7.7배나 더 컸다고 하면은 7.7배나 줄어들었다면은 절대로 이 호수가 생성된 거는 10,000년을 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10,000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저 티벳의 엔찡이라는 곳에 이게 그 지하수를 소금물을 지하수에서 파와 가지고 그것을 염전을 만들어 가지고 소금을 생산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엔찡이라는 곳이 그 차마고도에도 방영이 됐죠. 그런데 그 엔찡이라는 이제 지하수라는 게 100m를 내려가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지하수가 일어나면 절대로 10,000년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히말라야 산이 옛날부터 솟아올랐다. 이거는 절대 거짓말입니다. 갑자기 솟아오른 겁니다. 지금 학자들이 그 아브라함을 1900년도에 출산했던 걸로 이제까지 생각했었는데 시치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연대를 밝혀냈습니다. BC 2123년에 BC 2123년에 그 아브라함이 출생을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BC 2300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거는 요것만 해도 BC 벌써 2500년 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만 올라간다고 해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그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조상이 5명의 조상이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셈, 아르팍삿, 살라, 에베르, 펠레그, 레구, 세그루, 나드르, 타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는데, 아르팍삿과 셀라 사이에 바트라말, 라무엘, 아스키엘, 아르메르스라는 존재가 있고, 세르구 다음에 아라세아리아는 이 조상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조상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셋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노아까지가 성경에는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사엘, 라멕, 노아로 되어 있는데 여기 탈무드 임마누엘에 보면은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조상이 있습니다. 셋은 기초라는 뜻이고, 기본 기초라는 뜻이고, 에노스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하고 케난 사이에 아키비엘과 아르세크라는 조상이 한 명 더 있고, 케난은 카인이라는 뜻이고, 금속 재련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녹과 무두사엘 사이에 메트엘라라는 조상이 한 명 더 있고, 여기가 미사일의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라멕과 노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 라멕은 비천하게 된 인간이라는 뜻이고, 타미엘, 다넬, 아자엘, 산사니엘, 요미니엘, 루렐, 하메크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에서부터 노아 사이에 10명의 조상이 빠져버린 겁니다. 셋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 BC 8104년의 사건을 정확하게 요 셋 시대에 일어났다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홍수는 이 두 사건을 마치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써버린 겁니다. 왜냐면은 40일 동안 홍수가 쏟아졌다, 위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다는 건데, 그거는 수메르 기록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생이 지구 근처를 지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해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엔닐은 아누나키들에게 대재앙에 대한 인간들에게 절대 비밀을 지키라고 맹세를 받는다. 엔키는 맹세를 어기고 지우스트라, 바빌라니아의 아트라카우스 또는 우트나피시팀에게 배를 건조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대홍수가 지구를 휩쓸어 버린다. 아누나키들은 지구 궤도 우주선에서 지구 완전한 파괴를 목격한다. 이 사건은 BC 4000년경의 이 사건은 지구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구인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인한테 알리지 마라고 그랬다는 거죠.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 지구인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엔닐이 총대장이기 때문에 엔닐은 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엔키가 알려준 거죠. 이게 상황을.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3000m 이상만 올라간다면은 3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두 신이 모두 다 야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마시가 홍수 후에 여기 새로운 땅으로 보내지는데 엔닐의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아주 사랑한 아들입니다. 엔닐이. 사마시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해가지고 신들이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아주 안전한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그 중요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신들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맡기는 거죠. 이제 안전한 땅에 그 신들만 다닐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신들이 그 우주로 이동하는 우주선 기지를 이게 그 사마시에게 맡기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시친이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그 틸문이라는 곳 이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 틸문을 광주라고 거우 확신하는데, 그 틸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사일이라는 뜻입니다. 저게요. 그래서 미사일의 땅 이런 뜻입니다. 틸문은. 그 다음에 두아트라는 말은 그 이집트에서는 이 땅을 두아트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라오들이 죽고 나면 반드시 이게 두아트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거 이제 딜문이라고도 했는데, 딜문은 밝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쿠르라고도 했는데, 쿠르는 지옥의 땅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사람들이 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게 쿠르도 이제 지옥 나라라는 뜻이죠. 이제 쿠르는 주로 이제 수메르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티벳이라든지 인도 쪽에서도 쿠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 나라를. 그리고 이제 밝은 땅이라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밝은 땅이 광주 아니에요, 광주. 이나 크레이머 이렇게 모든 서양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증거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시나이 반도일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 40만 년 동안이나 그 수메르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이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서양학자들의 시각이 편협하고, 그게 서양학자들의 논리가 너무너무 편협해요. 넓은 시각에서 이거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좁은 시각 가지고 무슨 놈의 역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 이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점토판에 써 있는 모든 쓴 도시들이 거기다 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 도시들을. 그 수메르 근처에서. 그래서 거기에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명이 있었다. 40만 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도시라는 이름은 수없이 똑같은 도시가 계속 많습니다. 사방군데. 그래서 이 어떤 종족이 옮겨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그곳에 똑같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으면은, 제가 그 바이카로스의 우르쿠츠크라는 데를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 안내하는 한국의 유학생이 나왔습니다. 거기를. 근데 이제 유학생이 저희 시내를 이제 안내를 해주면서 시내 중심가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커다란 백화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 분명히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네들 유학생들이 한 10대 명 됐었는데, 그 유학생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 그 백화점을 신세계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화점이 있는 굉장히 번화한 그 동네를 명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명동이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네들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민족이 이동을 하면은 그 민족이 그 전에 살던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하나 이게 해가 뜨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그 유럽이라는 말은 해가 지는 곳이란 뜻이었거든요. 원래 유럽이란 말은, 그리고 아시아란 말은 해가 뜨는 곳이란 뜻이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오리엔트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거기 그 지방에서 해가 뜬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가요. 시인을 태양 시인을 라라고 불렀기 때문에 한반도 맨 아래 지역에서부터 신라, 탐라, 바라, 할 때 마라, 한라, 전라, 보다라, 부절라, 안달라, 바비라, 파라사, 타와라, 섬나, 타탑, 탐나속저, 나월, 말라유, 미라, 가습기제, 호라유, 공원다라, 브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전부 다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요게 밑에 섬들, 그 다음에 이게 그 해변에 있는 이게 이름들입니다. 라가 들어간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다. 3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라가 지금 여기 라국을 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태양신 사마시가 와서. 이곳에 라의 중심 도시가 당연히 있어야 할 건데, 라의 중심 도시가 라주거든요. 라주. 그것을 라주 옛날 이름이 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라주고, 금성은 그 당시 홍수 이후에 전 세계를 장악한 시인이 금성이에요. 금성 여신이에요. 금문에서 무주라는 글자를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쓴다고 그랬는데, 요게 앞에 없을 무자인데, 저게 사실은 로켓을 그려놓은 겁니다. 저게요. 그 우주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요. 그 무자라는 글자가. 그리고 요게 이제 주자라는 글자는 저거를 이제 어떻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요 가운데 S자로 된 게 강입니다. 강이고 옆에 입구자라는 사람을 표시를 한 거예요. 입구를 사람으로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게 발전을 해가지고 내천자가 이렇게 내천자처럼 이게 세 개의 물이 흐르고 옆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표시를 한 겁니다. 저게요. 그래서 저게 주자로 변해요. 그러니까 라주 이게 그 미사일의 도시가 무주였다고, 광주 옛 이름이 무주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개의 강의 출발을 거기서부터 흐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틸문에서부터. 그런데 그 지금 광주의 무등산에, 광주 무등산 꼭대기가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무등산에서부터 이제 발원하여서 두 개의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화순을 거쳐가지고 구례 쪽으로 해서 섬진강을 지나서 갑니다. 하나는. 근데 요 구례라는 명칭도 재밌습니다. 원래 구리라고도 불렀는데 그 시인을 구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기에 구례 쪽으로 가는 강이 압록강인데, 거의 강이 압록강이에요. 그 압록강이 섬진강하고 이어지는데,
바로 압록이란 말이 알라였고 그게 알이고 압록 그 알이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 섬진강의 섬자는 두꺼비 섬자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지는 용진자고요. 그냥 그 용진자 말고 진진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건 동의를 나타내는 글자였습니다. 지는. 그래서 여기에 치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섬진강이라는 이름이. 압록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하나 흐르는 강이 극락강이 있어요. 극락강. 이 극락강이 나주 쪽으로 해갖고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었으니까 한국이 죽음 세계였으니까 극락강이라는 이름하고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러면 당연히 극동인 한반도를 뜻하는 거죠. 이건 뭐 그리고 매우 먼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표현에 매우 먼 곳이라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시나이 반도가 거기에서 매우 먼 곳이 됩니까? 저승과 헤브루 저승 이렇게 이제 그 단어를 뭐라고 해놨냐면은 그 저승이라는 용어를 SHEOL이라고 써놨습니다. 꼭 서울이에요. 서울이 저승이라고 써놨네요. 그래서 쿠르가 저승이고 또 이제 쿠르란 말은 한국말로 하면 구릉이에요. 구릉. 그래서 이게 산이란 뜻입니다. 산. 그리고 이제 후에는 이게 쿠르란 말이 오랑캐의 땅이라는 뜻도 되었답니다. 네. 배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도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섬이 아니었고 반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로 6일씩 걸린다고 그랬는데 당시 어떤 배를 사용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쾌속선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지금 현재의 어떤 여객선보다도 훨씬 빨리 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일 정도 거리를 걸린다는 거는 거기 바로 옆에 시나이 반도를 가는데 무슨 6일을 걸려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기지였는데 거기에 광주에 어등산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등산이 있는 곳이 여기 밝은 산이라고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게 밝은 산인데 거기가 광주시 광산구예요. 옛날에는 광산군이었습니다. 그 광산이 밝은 산이에요. 지금 광산이라는 글자가 한문으로. 그래서 밝은 산이라는 거는 어등산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어등산은 물고기가 하늘로 올라간 산이거든요. 저게요. 그래서 수메르의 그 신들이 물고기였기 때문에 물고기가 올라간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물과 식물들이 자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막 헤매고 다니는데 아주 먼 곳까지 여행을 하죠. 영생을.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먼 곳에 미지의 나라에 가가지고 결국에는 식물을 찾죠. 그런데 그게 예의 경우하고 예라는 신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예가 바로 우임금인데 그러니까 길가메시가 매우 어렵게 그거를 구해가지고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뱀이 먹어버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식물을 뱀이 먹어버리거든요. 예라는 이 시인이, 예라는 시인이 서왕모에게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불사초를 2개를 얻어갖고 오는데, 그거를 월궁하하가 먹어갖고 하늘 올라가 버리잖아요. 월궁하가 올라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두꺼비가 돼버리거든요.
그 두꺼비가 된 게 바로 치우예요. 밝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안 써도 알죠. 광주라고, 광주가 밝은 땅 아니에요. 쌍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 땅이 니누르쌍한테 배정된 땅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니누르쌍이라는 존재를 수메르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원래는 니누르쌍이 엔키와 엔닐의 그 이복 여자 형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수메르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니누르쌍은 보다 더 원초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니누르쌍. 왜냐하면 창조주로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창조신으로서 등장을 해요. 니누르쌍이. 그래서 니누르쌍이 보면은 니누르쌍이 바로 마고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한반도 남쪽과 제주도 이쪽에는 마고 신화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동남 모퉁이에 피모산이 있다. 대왕의 동남모서리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피모로 하고 지역은 언덕으로 되어 있다. 동해의 바뀐 대왕의 가운데 산이 있는데 이름은 대언이라고 그곳은 해와 달이 뜨는 곳이다. 피모산이 있는 곳에 대한인국이 있다. 대인들이 살고 있는 변화한 곳의 이름을 대인당이라 한다. 한 사람의 대인이 쭈그리고 앉아 양팔을 힘껏 벌리고 있다. 이게 이제 산해경 대왕 서경에, 대왕 동경에, 여기가 대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불모지여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이난나라는 여신이 바로 금성의 신인데, 그 금성의 라주를 갖다 금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난나라는 여신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이난나하고 쌍둥이 오빠니까 쌍둥이니까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이난나하고 지금.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광주가 틀림없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물이 없어서 먹을 식수가 없어가지고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샘을 뚫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흔적들이 나주평야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퇴적평야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퇴적물이 밀려와서 댕겼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도 40m 이상을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 이런 흔적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뚫어라는 이야기를 엔닐이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사마시한테 엔키가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엔키 가문과 엔닐의 가문이 이때 벌써 서로 결혼을 하고 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마시가 엔닐 가문과 엔키 가문이 다시 합해진 가문 같아요. 이게요. 소금천씨가 연제신농씨의 사위가 되거든요. 막내 사위가. 그래서 그런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시 황제와 알렉산더가 죽을 때까지 하여튼 불사약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을 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두 사람 다. 불사약을 못 찾았는데, 불사약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을 했는데, 알렉산더가 당연히 여기에서 멀지만은, 진시 황제가 통일한 진나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대륙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먼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방사를 몇 차례씩도 보내면서도 서복이라는 존재도 보내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한반도를 못 찾았거든요. 오랫동안 비워뒀던 땅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후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비워둡니다, 이걸요. 쉐맛이라는 말을 이제 수메르어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쉔이라는 게 우주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선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우주선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기 때문에 우주선의 종류도 많고 비행 접시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쉐무 형태입니다. 이게 쉐미 저런 저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밑에는 그 불을 뿜고 올라가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저걸 갖다 쉐미라고 그러거든요. 그 밑에 불을 갖다가 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제 파라오가 죽었을 때 입을 여는 의식을 하는데 그 셈 사제라는 존재가 입을 여는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표범문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표선생 이야기 했을 거예요. 방고한인의 아버지가 표선생이다. 그래서 이게 맥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고한인의 아버지 맥이 바로 마고입니다. 마고. 그런데 이 마고와 좀 관련된 존재가 누구냐면은 수메르 신화에서 네프티스라는 여신이에요. 그 네프티스가 가끔은 암사자로도 나타나지만 이 존재가 바로 표범입니다. 그리고 4개의 물병을 들고 있는 여신이 물을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물병 자리를 나타내는 그게 상징이거든요. 지금 물병을 들고 물을 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신이 바로 마고 여신이에요. 그래서 마고 여신이 이제 하늘에 이게 별이 천왕성입니다. 물병 자리를 상징하는 별이. 말 그대로 하늘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마한이라는 거죠. 이집트를 옛날에 마한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이 전라도 지방의 그 지역을 마한이라고 불렀어요. 수산물 중에 하나가 이게 대추야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야자는 종려나무처럼 생긴 건데 4m 지점에서 탐사팀은 제보사진과 유사한 건축물을 발견했다. 이 건축물은 거대한 직사각형 암석들이 층층이 쌓여져 있었고 길이는 동서로 200m, 남북으로 140m에 달했으며 높이가 27.43m가 넘었다. 건물 외곽은 통로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일각에는 거북이 모양의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로 신전이나 제단에 많이 조각되어 있었으며 하지만 이집트 고대 문명 연구학자들은 이 건축물의 형태나 견고한 축조 방식이 오히려 이집트 피라미드의 축조 방식에 더욱 가깝다고 주장하며 이 유적의 이름을 요나구니의 피라미드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재단으로 추정되는 건축물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인간의 얼굴 형상을 한 거대 석상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마치 이스트 섬의 모아이 석상과도 유사했다. 8년 12월 아카보시 요타로라는 잠수부에 의해 요나구니 바다 아래 수심 25m 지점에서 3kg가량의 석판이 발견됐다. 석판에는 2개의 구멍이 인위적으로 뚫려 있었으며 구멍 위에는 십자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연이어 또 다른 석판이 발견됐다. 그 석판에는 알 수 없는 상형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집트의 상형문자와도 유사했다. 이 요나군이 남쪽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수중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대홍수가 있었던 BC 95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500년 그 뒤로 세워진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정적으로 증명할 내용이 지금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2개의 석판, 조그만 석판에 글씨들이 있는데 그 글씨들 중 하나가 그 십자가 마크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 마크는 니비루 별의 마크입니다. 그게 니비루 별을 상징하는 마크예요. 그거는 시친이라든지 모든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게 십자가 마크가 니비루 마크라는 걸. 그래서 니비루 별에서 온 존재인 샤마시가 세운 그곳이 바로 우주선 발사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틸문이라는 것을
그 많은 섬들과 이렇게 반도 끝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거를 결정적으로 증명할 그 내용은 이게 지금 수중에 들어 있는데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수중의 물속에서. 그래서 이게 그 후로 BC 8104년에 바닷물이 갑자기 40m가 높아졌다는 그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틸문 쪽에서 그 야자 대추 야자를 수입했다는 그 내용도 여기에서 이제 그 틸문을 조그마한 공간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연화군이 밑에까지 이렇게 그 넓혀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요나란 존재는 뭐냐면은 그 물고기 신을 말합니다. 그 성서에서도 요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 태양신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신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대단히 현명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감각과 지혜에 의존하여 신들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지가끔 해 주었을 뿐이다. 만약 그 지상에 그처럼 초능력을 가진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무시하지 말자. 엔키우 주장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우트나 피시팀과 그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지금까지 우트나 피시팀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와 그 아내는 우디들처럼 신이 될 것이다. 우트나 피시팀은 멀리 있는 무르땅 어기 신의 거처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무르땅 어기 신의 거처에서 산다고 그랬는데 신들의 거처에서 이 무르땅 어기라는 거는 바로 반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게 노아가 이게 배를 태울 때 그냥 탄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그 푸주리 아모리라고 하는 비밀을 아는 서쪽 사람이라는 뱃사람을 태웁니다. 그래서 항해를 해갖고 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서 항해를 해갖고 갔습니다. 아라사라는 지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홍수 사건의 주인공도 3명이나 되고 이게 지역도 3개나 된 거는 각각 다른 지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내용을 갖다가 3개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쓴 겁니다. 지금 BC 8100년에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라라사는 저기 티벳에 있는 아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리를 아라라고도 씁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거기가 아라라사입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 여수 순천이 아라라사입니다. 한단고기를 최초로 번역을 했던 일본 학자 가지마노보루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사타려아를 아라라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양반이. 근데 이게 실제로 맞습니다. 그 아라는 알아가야 할 때 그거 아라고 지금 라사는 사라를 거꾸로 쓴 말입니다. 그 신라를 처음에 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아라라사가 그게 이제 터키에 있는 아라라사입니다. 초대기에서 말한 말기에 사람은 많고 산업은 궁핍하여 살아갈 방법이 없어 걱정이었다. 서자부에 환웅이라는 대인이 있었는데 여러 사정을 살피더니 하늘에서 내려가 땅 위에 하나의 광명세계를 열려고 생각했다. 때 안팎연이 두루 그 음악 3위 태백을 살피더니 크게 밝히어 인간의 수를 넘치게 할 만한지라. 태백일사 신시봉기. 한국의 말기한 파견이 3위 태백을 내려보시며 크게 홍익인간의 밝힐 만한 곳이다 하시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묻자 오가가 모두 대답하기를 서자 환웅이 있어 용맹한가 어진 지혜를 함께 갖추었으니 일찍이 세상을 크게 밝혀 이롭게 할 뜻이 있었으니 그를 보내어 다스리게 함이 좋겠습니다. 아니 마치 천부인 3가지를 내려주시고 이에 말씀을 내려 사람과 만물을 다스리며 뱀과 같도록 만드는 것을 완성하라. 한단국이 삼성기전 상편.
한웅씨가 계속해서 일어나 천신의 뜻을 받들어 백선과 흑수 사이로 내려왔다. 사람 모이는 곳에 천평을 마련하고 그곳을 천구로 전했다. 한당국이 삼성기 상편. 훗날 대장군이라는 자가 반역을 하여 군신을 모조리 죽였다. 남자는 고자를 만들고 부녀자를 욕보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따라서 떠나버렸다. 산해경. 이 밑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한인이 위쪽으로 쫓겨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중평 선생은 이거를 지금 환웅 세력이 그 환일 몰아내고 지금 항복 조인서를 받는 이 광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안에가 이제 졸본부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가 이제 오녀산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요 부분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한인이. 그런데 이제 여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마루득을 청정한 언덕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웅을 청정한 언덕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청구라고 부른 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한인 세력이 한웅 세력의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세력이 한인 세력과 합해져서 한웅 세력이 서안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한인 세력과 한웅 세력이 합해진 거를 홍산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반도 전체는 옛날부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소도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었어요. 항상 비어놨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아사다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명과 흑피용 문명은 굉장히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한 2시간, 3시간은 돼야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